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가을산. 대물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코가 다 깨지겠어 정말. 아이고 진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아찔한 절벽. 목숨을 걸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보물 석청입니다. 쏘는 수밖에 없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가을산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 버섯을 찾기 위해 거친 산을 오르는 사람들. 최소한 800에서 한 900까지는 가야 되니까. 야, 씨, 뭐고 이거? 7.4네, 7.4. 혹시나 물리게 되면 뭐 어떠한 방법이 없죠? 가을산의 정기를 받고 자라 맛과 영양이 뛰어난 버섯까지. 가을산에서 대물을 찾기 위해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들. 그 아찔한 산행을 따라갑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유독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정성을 다해 뭔가를 찢는 부부. 자세히 보니 달콤한 꿀로 가득 찬 벌집입니다. 꿀이 꽤 진해 보이네요. 천연꿀, 자연산, 석청. 산에서 채취해온 석청을 수작업으로 내리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놔두면 한 이틀 정도는 놔둬야겠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 채취 작업을 시작하는 석청.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꿀이기에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새는 보통 기계로 다 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날 이렇게 조금씩 가서 해오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면 충분할 거예요. 오늘 간 데는. 부부가 석청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종류가 다른 로프와 안전 장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완전 그 시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건 이제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벨트. 아내는 긴 산행에 대비해 먹을거리를 챙깁니다. 날도 덥고 막 구질구질하고 하니까 밥이 안 먹히는데 빵은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 사갖고 다녀요. 이제 출발할 시간. 남편이 배낭을 짊어지는데 꽤 무거워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한 20km 이상 넘어요. 그걸 메고 산을 타신다고요? 예, 예.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산. 이곳이 오늘 석청을 채취할 장소인데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갖고 쭉 가야 되거든요. 길이 없는데요? 길을 이제 길 내고 가야죠. 우리 길 있는 곳으로 안 가요. 인적이 드문 험한 산일수록 석청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경력 51년 차 박명수 씨가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이구, 넘어지면 안 되지. 앞에 가면서. 주로 바위나 암벽 근처에서 발견되는 석청. 그래서 이들 부부가 가는 곳은 늘 사고 위험이 뒤따르는데요. 이 돌 사이가 나무 이파리가 덮어져가지고 사이가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로 다리가 들어가려고 그래. 다리 들어가면 다리 뽕해. 다리 깨껴. 아, 여기 엄청 위험하네요. 아이고, 그런 게요. 돌이 팍 박힌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아이고. 천천히 좀 데리고 가. 예? 그렇지, 여기 저 오시면 돈 들어와. 이것은 악산도 아니에요. 아주 더 험한 산이 많아요. 다니려면. 석천이 이런 데만 좋아한다는 게, 응? 이렇게 험악한 데만 석천이 살고 있어. 이들 같은 베테랑도 겨우 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올라갈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부부. 다 도착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어메. 한 30분 넘게 좀 올라왔더니 그냥 막 숨도 못 쉬겠네. 더워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산행을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커다란 절벽이 있는 곳에 다다르는데요. 어우, 옆부터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아, 이런 데를 매일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데 다녀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런 데 살아요. 해가 잘 들고 통풍도 잘 되는 절벽입니다. 석벌이 집을 짓기 좋은 조건이죠. 매의 눈으로 절벽을 살핍니다. 저런 데가 저 속으로 벌들이 잘 들어가요, 현재. 속에 굉장히 넓거든요, 보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벌이 들었으면 벌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날아다니는 게 하나도 없네. 주로 절벽 틈이나 구멍 안에 집을 짓는 석벌. 다시 집중해서 살피지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옆쪽으로 올라가 시선이 닿지 않는 위쪽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가까스로 오른 절벽 위에서 내려다 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까마득한데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 얘가 오지 말할게. 뿌리에서 난 거야? 아니요, 뭐, 해가 안 뜨지. 맨몸으로 절벽에 난 소나무를 잡고 위태롭게 아래를 살펴보는 남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절벽 틈 사이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있어요, 있기는. 그토록 찾던 벌입니다. 바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 줄 타고 내려갈 때 어떤 걸 제일 주의해야 돼요? 줄도 잘 묶어야 되지만, 낙석 같은 거, 그런 거 조심하면 돼요. 남편이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석청. 아내는 걱정이 앞섭니다. 목숨을 여기다 건 거잖아. 딴 데다 건 게 아니야. 지금 이거에다 건 거지. 근데 이걸 정말 완벽하게 잘해야 돼. 위험한 건 절벽뿐이 아닙니다. 사나운 벌떼의 공격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 망은 뭐예요? 이제 머리에다 뒤집어 쓴 거예요. 불 안 쓰이게. 벌 얼굴 못 오게. 접근 못 오게. 오늘도 무사히 작업이 끝나길 바라며 보호용 망을 챙깁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로프를 나무에 단단히 묶고 내려가기 전 테스트를 반복해 추락 위험을 방지합니다. 한 발자국씩 바를 때 아래로 향하는 남편. 내려가는 이보다 지켜보는 아내가 더 긴장됩니다. 꼭 재치 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도 잠도 안 와요. 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잠시 멈춘 남편. 벌집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려가다 보니 시간도 길어지고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되게 위험해 보여요. 이게 이제 떨어지고 큰일 나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안 떨어지게 얌전하게 이제 해놓고, 준비해놓고 내려오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벌집으로 향하는 사이 아내가 급하게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 아저씨 지금 노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내려가서 보고 또 꿀도 어디가 또 저 벌이 날아다니나 그것도 보고 할 겸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남편의 짐까지 짊어지고 내려가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잘 빠져. 발을 잘못 디뎌 낙엽 사이에 숨어있던 공간에 순식간에 발이 빠진 상황. 다치진 않으셨어요? 아 괜찮아요. 무릎만 조금 찧었어. 조심하세요. 그 빠지면 큰일 나. 발을 접지를 뻔했지만 절벽에 매달려 있을 남편 걱정이 더 크기에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야, 지금 저기 온다. 아이고 매달려.
그 사이 벌집 코앞까지 내려간 남편. 조심스럽게 벌집 입구에 돌을 치워보는데 그러자 모습을 보인 황금색 벌집. 한번 빼볼게요. 긴장되는 순간 벌집 안을 확인해 봅니다. 석벌이 아니야. 석벌이 뭐예요? 석굴. 생산하니까 석벌이지. 석벌이 아니라면 석청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 벌떼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도 벌집 안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막 쉬거든요. 꿀이 없어요. 석벌 같으면 꿀 엄청 들었었겠는데 석벌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빈집만 있어요. 자, 조심. 아이고, 진짜. 근데 나이가 있어서. 힘들게 절벽을 탔는데 석청이 없다니 아이고. 허탈감에 기운이 빠집니다. 아이고. 이 벌은 꿀을 안 모으는 벌이에요? 네. 배짱이보다 더 깨우는 애들이. 깨우는 게 일을 안 나가고 해서 먹어야 하는데 저들이 해놓은 거 다 먹고 그러는 애들이. 아내가 꿀이 들었으면 어. 식량이 있으면 그냥 아예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버려. 아, 이 벌들은요? 예. 그리고 또 좋은 자리만 다 차지해요. 어렵게 절벽에서 벌집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석청이 없는 경우도 흔한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벌의 개체수까지 감소해 더욱 귀한 꿀이 됐죠. 뭘 많이 안 샜어? 두방 싸고 여기. 로프에 매달려 계시면 벌이 달려들어도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대로 이제 쏘인 수밖에 없죠, 이제. 그냥 쏘이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긴팔 입고 토시 끼고 해도 싸요. 하고 이제 며칠 가요, 이제. 가렵고 막 그래요. 지친 상태지만 석청을 찾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데요. 더 높은 암벽이 있는 산의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첩저산 중에 숨어있는 석청을 찾으려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가을 이제 되면 이제 단풍이 될 거 아니에요. 단풍 되면 이제 이파리 떨어지면 그때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절벽이 보여요. 아, 이런 산 중에 있는 절벽이요? 예, 산 속에는 높은 데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절벽 보고 봄에 가서 일찍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요. 좋은 자리는. 그래서 이제 돌을 찾은 거예요. 1년 내내 석청을 찾기 위해 험한 산을 누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이, 근데 나도 늙어서 이런 데 다니기 힘들다. 꼬사리가 요새 언제 보려고 이렇게 나왔지? 요새도 이렇게 이런 게 나오긴 나오네. 요즘에 뭔가. 요새는 독성이 있대, 독성. 이 고사리 때. 늙었네, 이제. 이 정도로 크면 못 먹는 거죠? 이게 먹는 거 아니죠, 이제. 그 나무지, 이제. 나물이 아니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험해지는 산세. 야생동물의 흔적도 보이는데요. 여기 돼지 목욕탕이에요, 여기. 딱 돼지 크기네요. 예, 딱 돼지가 딱 들어오면서 이쪽저쪽 하고 갔네, 여기. 산돼지. 산돼지. 이게 몸에 뭐 진드기인가 뭐가 많이 붙어있대.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옆으로 들어놓고 해가지고 그걸 다 여기다 털고 간다는 것 같아. 암벽에 가까워질수록 가파르게 변하는 경사. 45도에 가깝다 보니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듭니다. 아버님,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산 맞아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경사가 장난 아닌데요? 코가 닿게 생겼어, 정말. 아이고, 진짜. 금세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 결국 안전을 위해 두 손까지 이용해 기어가듯 산을 오릅니다. 아, 얘들은 왜 이렇게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야? 좀 편안하고 가기 편한데 그런 데 좋아해야지.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힘들어야지. 사람 손이 안 타지. 우리를 가까스로 암벽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석벌 찾기에 나선 남편. 앞서 실패했기에 마음이 급한데요. 벌이 보이세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한번 여기로 올라가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더 올라가야 돼요? 네, 그냥 절벽 사이로 이제 한번 다녀볼게요.
돌 흔들어 보고 저 붙잡고 올라가. 그냥 오르기도 힘든 돌산을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숙련자에게도 고된 일이죠. 저 바위 틈 사이에 보이죠? 여기 양쪽으로 서 있는 바위 틈 사이에. 한참 바라보자 그제야 보이는 석벌. 알벌들이 집어 오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그 바깥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는데요. 석벌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히 움직입니다. 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산에서 시간은 더 빠르게 가는 법. 해가 지기 전에 석청을 채취하려면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출입구 쪽 돌을 드는 순간 수천 마리의 벌떼가 쏟아져 나와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마침내 드러난 거대한 벌집. 벌들 세력도 엄청납니다. 벌이 많을수록 꿀이 많아요? 요즘에는 벌이 저우에 꿀이 많아. 아니 먹어보니까 수가 많으면 더욱 거세지는 석벌의 공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이어가는 작업. 예, 석청꿀이거든요. 석청꿀. 다행히 이번에는 석청이 들어 있습니다. 뭘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냥 꿀 던데만 자르는 거예요. 석청이 들어있는 벌집이 워낙 커서 조각을 내 꺼내는데요. 야, 이거 계속해서 꿀이 나옵니다. 조심 조심. 조심히 해갖고 내려오셔. 같은 시각 암벽 아래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답답해요. 그렇다고 여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이게 아래서 기다리면서 그냥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석청이 예상보다 많아 벌써 30분 넘게 암벽에 매달려 작업 중입니다. 선생님 꿀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예, 한 20kg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꿀 얻으려면 이렇게 험한 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험하니까 짐승들이 침범을 못해요. 아, 벌들한테 완전 안전한 요새네요. 예, 꿀이 넘쳐 흘러. 이게 다 자기들이 먹은 집이거든요. 아, 이거는 꿀 다 먹어버린 거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대물 중에 아주 완전히 특대물이에요. 이곳에서 채취한 석청의 양이 대략 20kg 정도. 석청을 뺀 공간은 다음을 위해 후 처리가 중요한데요. 안에 공간은 지금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꿀을 이제 좁게 해가지고 싹 막아놓고 벌들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제 또 다시 들어가 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말벌 같은 거 뭐 침범 못하게 이제 적게 막으면 돼요. 천적인 말벌의 침범을 막아주면 또 석청을 얻을 수도 있다는군요. 약 20kg의 석청은 메고 내려갈 수 없어서 줄로 묶어서 내리기로 합니다. 꿀 내려가요. 에이. 줄을 확 잡당겨봐. 꿀통이 내려오다 암벽에 부딪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놓으세요, 놓아. 옳지, 맘 놓고. 석청이 무사히 내려간 걸 확인하자 그제야 남편도 내려옵니다. 무사히 잘 내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힘드셨죠? 네. 겁나게 힘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힘들게 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꿀이에요. 찾기도 힘들고 캐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일반 꿀에 비교하면 막 몇 배 되는 거예요? 예, 몇십 배 돼요. 아, 몇십 배가 된다고요? 예. 많이 땄어. 어? 많이 땄어. 눌렸어.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실력 외에 운도 따라줘야 찾을 수 있는 석청. 그래서 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벌이 토종벌이에요? 네. 이 토종벌, 한봉. 한봉이 뭐예요? 한봉이 우리나라 꿀, 우리나라 벌. 아, 양봉이 양봉은 외국 벌, 한봉은 한봉은 한국 거.
근데, 한봉이 예. 토종벌이에요. 예, 그러면? 토종벌이에요. 막 채취한 석청은 강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데요. 오늘 하루 누구보다 고생한 남편에게 먼저 석청을 건네줍니다. 오직 석청을 채취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자 달콤함이죠. 맛은 쌉쌀하면서 뒷맛은 달아요. 꽃가루 향이 있잖아, 향. 왔다가 이거 수확 못하고 그냥 갈 때는 조금 허망한데 무거워도 이거 가져가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처럼. 무거워도 하나도 안 무겁고. 배물 석청도 채취했겠다. 기쁜 마음으로 장비를 챙겨 하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보야, 그 둥글었어? 아, 조심해야지. 미끄러졌어. 선생님 다치진 않으셨어요? 예. 방심하던 찰나 비탈에서 미끄러진 것인데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 나는 못이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돌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사람이 떨어졌네. 봐, 손이랑 봐봐. 껄끄려서 어떡하냐. 갑자기 벌어진 사고로 놀랐지만 아내가 걱정할까 봐 내색을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봐. 안 다쳐요, 이거. 오뚜기요, 오뚜기? 오뚜기.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계곡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아유, 시원하세요? 예, 시원해. 겁나게 시원해요. 석청을 찾느라 때를 놓친 점심을 이제야 챙깁니다. 먼저 귀한 석청을 넣어 만든 꿀물로 갈증을 달랜 후 피어. 예, 그놈만 놓고 이렇게 넓적하게. 근데 걸 들어가면 안 돼요. 점심은 귀한 석청이 큼지막하게 들어간 샌드위치입니다. 많이 채취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인데요. 맛이 어때요? 꿀맛이에요. 꿀맛이지. 그냥 씹으면 이 밀랍이 껌처럼 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향만 있고 맛만 좋아요. 빵하고 다 씹혀서 넘어가요? 네. 녹초가 됐지만 집에 돌아와도 쉬지 못하는 부부. 바로 석청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난 그것도 몰라요. 석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날 작업해야 한다는군요. 오늘 딴 꿀은 오늘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예, 그때 따오면 다 찌갖고 이제 그런방에다 걸러놔요. 꿀하고 밀랍하고 분리되면 얘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꿀은 오래 놔둬도 더 이렇게 숙성이 되면서 더 맛도 순해지고 더 좋아지는데 이 밀랍이 있으면 이 밀랍 자체에서 벌레 생겨요. 벌레. 석청을 최대한 많이 내리려면 수백 번 찢는 수고도 감수해야 합니다. 덩어리가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 꿀이 안 빠져요. 그냥 대바구니에 올려놔도 안 빠지니까 이게 조금 잘게 더 띄어야 돼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완전한 석청을 얻기까지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한 방울도 놓칠세라 남김없이 싹싹 긁어줍니다. 이게 보통 꿀이 아니고 워낙 귀한 꿀이라서요.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얌딱게 부부의 땀과 노력이 담긴 석청. 자연에서 난 석청은 예로부터 약성이 좋다고 알려져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꿀 색깔이 되게 노랗고 예쁘네요. 원래 새꿀은 이렇게 처음에 따다가 이렇게 꿀을 내리면 이렇게 꼭 색깔이 노랗거든요. 근데 이제 해먹을수록 이제 이렇게 이제 진갈색으로 이제 변해져요. 점점 색깔이. 석청은 바로 먹기보다는 오랜 시간 숙성시킨 후 먹는데요. 꿀단지 하잖아요.
이게 바로 꿀단지예요. 이게 또 이제 4년 후에는 세상에 나갈 겁니다. 해꿀 들어갑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전에 채취해온 석청이 한창 숙성 중인데요. 이렇게 숙성시키면 농도가 더 진해지고 약성도 더 좋아진답니다. 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년치. 그게 바로 숙성된 과정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끈을 위에다 대놓으면 수분이 육으로 날아가면서 숙성이 돼요. 여기 2년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지들끼리 수송되면 같이 이제 뭉쳐지는 거지. 흡사, 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된장처럼 보인 게 위에 뭐가 뜬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꽃가루하고 꿀하고 이렇게 삭는 과정이 그렇게 생겨요. 얘도 이제 1년 더 있으면 이렇게 생겨요. 완성품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하고 요거 두 간지 들어있나 보네. 4년, 5년 된 거. 이렇게 4년 이상 숙성시켜야 사람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올라오는 석청. 뿐만 아니라 색도 점점 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래되면 될수록 그 새운 맛이 없고 꿀이 순해져요. 먹다가 살에도 안 들리고. 그래서 맛이 먹기가 편하고 또 약 효과도 좋고. 매년 석청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험악한 산을 오르는 부부. 이들의 노고 덕분에 귀한 석청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석청해서 후회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더 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다니니까 이렇게 힘든 것을 더 많이 하고 위험한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같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곳에도 아침부터 가을 산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물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지금 뭐 캐러 가시는 거예요? 버섯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끝자락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반 초가을까지 이제 계속 버섯처리죠. 야, 그냥 잡버섯이 올라온다. 이거 봐봐봐. 지금 가을 산은 버섯이 앞다투어 자라면서 버섯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형님! 아, 그렇습니까? 꾀꼬리 버섯은 프랑스에서 고급 식재료로 손꼽힌다는군요. 이게 깨꼬리 버섯이라고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컸을 때는 조금 따가지고 된장찌개 해도 되고. 이 이쁜 버섯이죠. 접시 끌끌이 거물버섯이라고 이게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거든요. 생김새만 봤을 때는 이거 먹어도 괜찮을지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요. 어떻게 먹죠? 이거를 데쳐가지고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문어 맛이 난다고 그래요. 일단 지금 시기에 날 수 있는 버섯이 송이, 능이도, 여름송이, 여름능이도 나올 수 있고 참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위주로 지금 산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와, 씨. 오늘의 목표는 해발 900m 고지대. 하지만 늦더위와 험한 산세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버섯들이 찬바람 맞고 자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변화가 좀 심한 곳이 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곳까지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해 산을 오릅니다. 오, 이야, 기가 막히네. 여긴 또 이게 뭔 꽃인지 알아요? 이게 곰치꽃이에요. 곰치. 은은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봄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곰치. 주로 깊은 산속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데요. 이만합니다. 이만해. 이거 가을에도 맛있을까요?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어. 지금은 너무 써서 못 먹어. 딱 보시면은 노란 꽃이 지고 나면
요게 다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완전 곰치밭인데요, 곰치밭. 오, 대박이다. 버섯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데요. 더덕꽃이에요, 더덕꽃. 가을산이 버섯 대신 더덕을 깜짝 선물로 내줍니다. 지금 더덕 줄기가 2개네, 그죠? 이게 지금 더덕 줄기가 2개네. 일규야! 잠깐만 있어. 이거 더덕 1개만 캐고 넘어갈게. 또 이거 오래된 것 같다. 더덕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세심한 손길로 캐내는데요. 야, 이 정도면 크기가 상당한데요. 연식 제법 됐대. 일규야! 이 정도면 몇 년 된 거예요? 최소 15년 이상 돼요. 더덕 아, 이 정도 크기가요? 자연산에서는 별로 안 크거든요. 다시 버섯을 찾아 나섭니다. 야, 형님. 이게 뭐고? 뭔데? 또 뭔가를 발견한 모양인데요. 꽃 이쁘게 폈다, 꽃. 와봐라, 형님. 동의보감에 폐 건강과 산통의 약재로 쓰였다고 기록된 잔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도라지 꽃이 지고 질 무렵에 이제 잔대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잔데 이게 밑에 집안 딱주라고도 하죠, 딱주. 그건 이름이 많네. 사삼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여성분들한테 진짜 좋은 약초인데. 잔대를 뒤로 하고 오늘 산행의 목적인 버섯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 오듯이 흐르는 땀. 자칫하다가는 탈수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데요. 괜찮아요? 야, 땀이 눈에 들어가고 죽겠다 지금. 속도를 조절해 오르던 그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자리 좋으니까 막내야. 예, 형님. 저쪽 했지? 예. 저쪽을 해서 저 위로 올라오라. 히데는 중간에 서갖고 저 옆으로 쭉 가라. 나 위에서 올라갈 테니까 알았지? 저쪽 가서 만나자. 그래. 버섯이 있을 만한 장소를 발견한 것인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자 흩어져서 주변을 탐색하기로 합니다. 이 버섯 나올 만한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금 버섯 요렇게 흙이 수분이 있고 습기가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낙엽이 너무 많아요. 조금 없으면 바로 날 것 같아요. 버섯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일기야! 오바라! 야, 줄이다, 줄! 줄! 알겠어요, 형님. 가요. 줄이 뭐예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쌀이버섯도 나오는 형태가 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 그러면은 쌀이버섯이라고 그냥 된번 알아듣는 거죠. 빨리 와봐. 이야, 어떤 줄인데? 상태 좋은데? 아니, 저까지라, 형님. 어디야? 와, 쌀이 좋네. 이야. 하나, 둘, 셋, 여기 넷, 다섯, 신기하게도 쌀이버섯이 정말 줄줄이 나 있습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형 13개다. 여기 13개. 쌀이버섯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 채취가 쉽지 않은데요. 쫄깃하고 담백하지만 소량의 독성이 있어 생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 독성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따가지고 살짝 데쳐서 바로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버섯. 독성이 강한 쌀이버섯도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이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쌀이 버섯은 이렇게 기둥이 생겨가지고 하나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 산호초처럼 이렇게 퍼지거든요. 다른 버섯들은 그냥 요 밑에가 짧아가지고 나오거든요. 쌀이버섯이 풍년이네요. 야, 이봐라. 토실토실하다. 채취한 쌀이버섯은 그 자리에서 세심하게 손질합니다. 뿌리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상품성을 살릴 수 있는데요. 세척할 때도 또 그 사이사이를 씻으려고 하다 보면 이 산호초 같이 생긴 것들도 식감이 되게 좋은데 얘네까지 다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 아예 포자를 떨궈 놓는 그런 일도 하니까
정리를 아예 싹 깔끔하게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손질이 끝나면 하나씩 키친타올로 싸주는데요.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신선함을 유지하는 노하우랍니다. 어느새 가방이 쌀이 버섯으로 꽉 찼습니다. 야, 가방 묵직해졌는데 형님. 네? 야, 묵직한 만큼 노력의 결실 아이가. 맞죠? 그래. 형님, 쌀이 작은 거 하나 있네. 그래. 여기 있네 이게. 요거 따라 이거. 형님 요 위에도 있다. 그래. 야, 씨 뭐고 이거? 와. 형님 이거. 이거 뭐? 7.4네. 7.4.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는 가을은 독사의 공격을 받기 쉬워 더 위험한데요. 야 밑에 저 쌀이 쫓겨난 게 있길래 요 위에 쌀이 이게 쌀이 보이길래 올라왔다며. 이 조심해야 돼요. 버섯 딸 때. 7.4라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7발자국 걸어가다 보면은 쓰러진대요. 배쩍 뱀에 물리면요. 예. 그 정도로 독한 독이에요. 까치 살무사가 나온 곳을 피해 산을 다시 오르는데요. 계속 행운만 바랄 수는 없는 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에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최고고 혹시나 물리게 되면 뭐 어떠한 방법이 없죠. 저런 뱀들은. 그런 상상을 하기도 싫어요. 아유 말도 꺼내지 마. 어느새 산행을 시작한 지 4시간째.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여기야. 일로 와요. 좀 쉬다 가자. 여기가 산 정상인가요? 아, 여기는 지금 그 약간 작은 능선. 여기 큰 능선이 저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작은 능선. 아직도 다 못 간 거예요? 그렇죠.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중국밥 좀 하고 그다음에 봄에 나물로 했던 그 나물들 장아찌를 담았었거든요. 그 장아찌를 좀 가져왔어요. 당귀순, 두릅 등 다양한 봄나물 장아찌와 주먹밥으로 해결하는 점심 한 끼. 고생하는 것에 비해 부족해 보이지만 산속에서 이만한 식사가 없다는데요. 짐까지 줄여져 일거양득이랍니다. 버섯 시기에는 가방이 가벼워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채워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뭐 주먹밥이 거의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랜 산행 끝에 드디어 도착한 해발 900m. 소나무로 우거진 곳을 발견하자 쉬지 않고 바로 흩어져서 집중적으로 수색합니다. 여기가 다 소나무밭이잖아요. 여기가 먹버섯이라는 버섯, 그 버섯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환경으로 쫓아 들어온 거고, 지금 바위가 많이 낀 자리, 그런 자리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점점 무거워지는 움직임. 하지만 까치 버섯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규야, 예, 형님! 먹버섯 여기 있다. 있다고? 형님, 빨리 와봐. 어딘데, 형님? 이리 와. 다행히 허탕을 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막 지금 준수한 거다요. 까치의 깃털을 닮아서 이름 붙여졌다는 까치 버섯. 보기와는 다르게 쫄깃한 식감과 해초 향기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답니다. 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버섯이 조금만 더 있으면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뭐 버섯의 형태라고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팍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 아니면 또 채취하기가 좀 힘드니까 근데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렵게 찾은 까치버섯이 혹여 상할까봐 채취하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약간 지저분해요. 여기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넣으면 깨끗하죠. 까치버섯이 짓물러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키친타올로 한 송이씩 감싸줍니다. 이렇게 채취한 양이 약 3kg. 고생한 보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한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키로예요? 예.
아쉽지만 하산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전 산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두르는데요. 하지만 하산할 때 다칠 위험이 더 크기에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무사히 내려가나 싶었는데 에이, 또 나무만 같지 형님? 저 뭐 있는 거 보는데 쑥 꺼지는 거라 이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게 폼이 파져 있지 지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와,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밟았는데 그냥 막 쑥 미끄러지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나무를 왜 밟아 나무를? 아니 못 봤다니까. 요 뭐 있는 거 싶어가지고. 본다고. 그래.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내딛는 한 걸음이 더없이 신중합니다. 엄청나죠 사이즈. 운이 따르는 걸까요? 대물살이 버섯입니다. 쌀이버섯이 보통 한 요만한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배예요? 이만한데, 예? 앞서 채취한 것도 크기가 괜찮았는데 이번에 발견한 것은 사람 머리 크기로 그야말로 대물인데요. 하산 시간도 미룬 채 빠르게 손질을 해갑니다. 아 이건 진짜 좋다 완전. 여기. 배낭에 넣기만 해도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데요. 이 가방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변신 가방입니다. 변신 가방. 이 가방이 이래 보여도 변신 가방이에요. 변신 가방. 버섯철에는 가방이 정말 커야 돼요. 아우, 나 진짜 무겁네. 어우씨, 형님, 어우씨, 나 진짜 무겁네. 오, 형님, 이야. 이거 10kg 넘겠는데? 넘지. 예. 당기고. 야, 10kg 훨씬 우와. 넘겠는데, 형님. 빨바나. 빨바나. 가져가시는 거 아니고, 형님? 아, 나 배낭에 가득한 버섯. 간다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채취한 버섯 정리에 나서는데요. 이렇게 와가지고 포장까지 끝내야 이제 오늘 산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채취한 쌀이버섯과 까치버섯 가격으로 치면 약 60만 원이라는데요. 손님에게 싱싱한 상태로 전달되도록 포장에 신경을 씁니다. 채취를 해와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요. 마무리가. 이 마무리를 안 하게 되면 이 버섯 자체 내일 되면 다 녹아요.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산에서 캐온 더덕이 특별하게 변신을 합니다. 막걸리에 더덕을 갈았다고 해서 갈은 더덕주, 갈덕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갈덕주요? 예. 오늘 캐온 버섯을 비롯해 염장 버섯까지 넣어 만드는 불고기 전골. 일품 요리가 부럽지 않은데요. 느타리 버섯도 있고 밀버섯도 있고 뭐 표고버섯도 있고 먹버섯도 있고 다 소금물에 울커서 저장을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찌개도 해먹고 또 이렇게 뭐 전도 해먹고 지금 먹는 것처럼 불고기도 해먹고 이랬던 거거든요. 까치 버섯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으면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와, 형님. 이야. 고단했던 산행도 잊게 만드는 버섯 불고기 전골. 그래 잘했다. 가을 산의 최고 별미. 버섯을 맛보는 순간 저절로 원기가 회복됩니다. 이것도 힘들게 산행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묵어 놓으면은 이게 또 보약이 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갈 또 영양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산에서 뭐 많이 주면 많이 가지고 오고 적게 주면 적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안 다치고 내려오면 또 내일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다치고 내려오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거죠.